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익산 시민을 위해서 익산시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애써주신 정헌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펌프장 악취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두 번째,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필요성, 세 번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방안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중계펌프장 악취 개선을 위해서 익산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행정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악취 저감 정책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완궁 현업축사를 매입해 13년의 대장령을 마무리해서 악취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평화동은 인근의 제3중계 펌프장으로 인해서 악취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평화동 악취 민원 건수는 14건으로 그중 하수구 냄새 민원이 12건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용동에 위치한 제1중계 펌프장은 같은 기간 악취 민원은 2건으로 민원 내용도 가축 분뇨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2가에 자리하고 있는 제2중계 펌프장도 민원 건수는 총 4건이며 모두 가축 분뇨 냄새로 접수됐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 순찰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악취 측정 차량 운행과 악취 24 어플 등 악취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개선이 된 곳도 있으나 제3펌프장의 경우 2022년 15건, 2021년 42건 등 매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펌프장을 관리하는 업체 입장은 1펌프장과 2펌프장은 수중 펌프 방식이고 3펌프장은 스크류 펌프 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나 펌프 방식은 악취에 큰 영향은 없으며 3펌프장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1펌프장과 2펌프장에 비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펌프장은 1993년 준공된 후 악취 문제로 2003년 3단 활성탄 필터로 최초 교체된 후 2008년 1차 교체, 2019년 2차 교체, 2021년 2차 개선 등 총 4차에 걸쳐서 공법을 업그레이드했다며 현재 쓰이는 3탑 6단 야객 세정 공법은 타 시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익산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법은 악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악취는 여전히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악취 방지를 위해서 약품 사용량을 늘리고 악취 측정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배출과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하라고 설득하기는 힘듭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라고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매년 익산시 악취 정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비전과 전략 목표를 통해 악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악취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관내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 악취 농도를 분석하여 실시간 주요 도심 지역 악취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익산시 산단에 악취 측정기 10개소와 축산 악취 측정기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4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1개소, 2023년에 2개소 설치로 총 21개의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평화동은 악취가 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악취 측정기 설치 예정이 없으며 2024년에는 악취 측정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장님, 평화동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3펌프장의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관광 브랜드 캐릭터 마룡이를 2019년 개발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지마다 상징물을 제작해 놓거나 인형과 기념품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마룡이가 익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마룡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접해 보거나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판매 상품은 없으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기념품 샵에서 판매도 하지 않으며 더욱이 익산시 관광 기념품을 취급하는 기념품 샵도 없습니다. 익산시 관광 기념품을 취급하는 로컬 편집샵이 중앙동에 한 군데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그곳에서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나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 상품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마룡 키링 등의 기념품이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이 익산시를 방문해 관광 코스를 돌며 스탬프 미션을 수행해서 완료하면 기념품으로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23년 현재 미륵사지 사리자금 촛대, 마룡 키링, 싸이 스포츠 타월,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미륵사지 손수건 등을 일부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다양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보석박물관과 함께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열고 실물 기념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응모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9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의 공모 주제를 보면 익산시의 관광지 문화유산 및 보석을 주제로 한 상품으로 실물 부분의 대상은 상금 1천만 원, 금상은 상금 500만 원 등 총 상금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시상하며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받은 작품의 저작 재산권은 익산시에 양도되는데 해당 부서에 따르면 이러한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지만 특정 행사 이벤트 등의 기념품으로 제공할 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005년 1회 작품부터 올해 19회 작품까지 우수 작품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를 할 뿐이라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문화도시 익산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도
익산 브랜드와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발굴을 위한 굿즈와 디자인 시연을 응모받았습니다. 총 상금 800만 원으로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우수 작품들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 등을 건의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포스트잇, 마킹 테이프, 담요 등을 제작해서 간단한 기념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모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든 굿즈와 문화상품 등을 시상하고 기념품으로만 제작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념품을 만들어도 현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익산시 공모를 통해서 시상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 방문에 해 500만 관광 도시를 꿈꾸며 익산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익산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 살 곳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키운 관광 기념품 하나가 지역 홍보를 넘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익산시가 다양한 기념품을 마련해서 여행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선물을 두 손 가득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관광 기념품 개발과 판매 공간 마련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 실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2023년 8월 1일 설립되어 공공서비스 전담 기구로서 스포츠와 공영주차 시설을 포함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소비자와 시민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설립 초기라 체계가 정립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종량제 봉투 배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매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용기, 음식물 납부 칩을 슈퍼나 편의점에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제2산업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8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제2산업의 경우 종량제 봉투 배송을 지역에 상관없이 아침 9시 이전에 전화를 하면 당일에 배송을 하고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다음날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읍면동 가까운 구역을 묶어서 금마면 월요일, 함라면 화요일, 함여릅 수요일, 마동 목요일, 중앙동 금요일 등 요일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배송이 오니 본인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결품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재사용 봉투 2종류를 비롯해서 총 9종류의 종량제 봉투가 있어서 이를 일주일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물건을 쌓아놓는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떨어져도 해당하는 배송일이 있기 때문에 배송일까지 기다렸다가 봉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주문을 잊어버리면 1주나 2주 이상으로 주문을 하지 못해 판매를 못했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러 간다고 해도 현행 제도상 당일은 구입이 힘들고 주문하면 다음날 8번까지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러한 불편함이 무단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판매를 못하면 그만큼 익산시 세수에도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시장님, 종량제 봉투 배송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